자, 이제부터 경제편 시작할게. 자, 솔직히 이게 엔진한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뭐라고? 땅부터 시작한다고. 왜냐면 정근대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야, 토지. 왜냐면 모든 생산의 원천이고, 맞지? 이걸 바탕으로 세무도 국가 재정도 운영되고 있는 거고, 그 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 땅에 대한 첫 번째 우리 정의가 할 건 이것도 봐야지. 뭐? 권리야, 권리. 토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는 뭐야? 이거야. 이게 내 땅이야. 소유권이 있잖아. 내 땅이야. 그러면 내 맘대로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매매 가능하고. 아니, 네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어, 없어? 있지. 상속도 가능하고. 그지? 내 친구나 내 와이프에게 물려줄 줄 수 있어, 없어? 있지. 증여도 가능한 거지. 여기까지 다 알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이 토지에 또 다른 권리가 존재한다는 거야. 이걸 거의 생각을 안 해. 오케이? 이 권리는 되게 중요한 권리야. 자, 이렇게 땅 소유자에 대해서 나라는 이 땅에 뭘 거둘 수 있어? 그래, 세금을 걷어간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국가 재정이 운영되는 거잖아. 맞아. 이 권리를 우리 뭐라 하냐면 읽어보자. 무슨 권? 수조권이야, 수조권. 조자가 좀 낯설지? 내 이것 때문에 인지가 난 거거든? 자, 이 조자를 잠깐 왜 네가 가니? 가지 마라. 이 조자를 보면 맞아. 이게 세금 조자야. 왜? 여기가 벼화자가 보이지 않아? 아이, 봐봐. 이건 알잖아. 무슨 자야? 나무목에 얘가 머리를 숙이고 있지 않아? 오바다. 자, 이런 데가 이거 설명. 자, 아무튼 맞아. 이게 세금 조자, 세금 조자. 오케이?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인 권리 무슨 권? 수조권. 토지의 권리 두 가지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돼. 아, 내 거인 건 소유권이고 그 땅에 대해서 나라가 세금을 걷어가는 뭐도 있다? 수조권도 있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더 확인할 텐데. 자, 아무튼 우리 그러면 정근대로 다시 돌아갈게. 신라로 가볼게. 우리 땅은 대부분 누구의 땅일까? 신라 시대 때 우리 땅 대부분 누구의 땅이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말하면 되게 당혹스럽잖아? 다시 돌아갈게. 자, 현재 대한민국, 오케이? 우리 땅 대부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땅 대부분 다 누구 거야? 나라 거야, 개인 거야? 나라 거야? 우리나라 국유지가 그렇게 많아? 우리나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땅은 다 개인 거야. 아니, 이 건물에서 이 땅도 누구 거야? 이거 개인 거야. 아니야? 우리나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땅을 다 봐봐. 그냥 대부분 개인 땅이잖아. 맞지? 내 말 오해하지 마. 국공유지가 없단 건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땅은 다 개인 거야. 맞아? 이걸 한번 타고 올라가 볼까?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 땅이 오케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땅이 개인 거라면 우리 할아버지 타고 한번 올라가 볼까? 아버지, 할아버지 타고 올라가 볼게. 그럼 조선시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땅이 대부분 나라 걸까? 개인 거일까? 그건 개인 거야. 맞지? 우리 조선시대 다 개인들 사적 소유권 인정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땅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야. 맞아? 다시 할아버지 또 올라갈게. 그럼 고려시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땅은 나라 거야, 개인 거야? 그럼 개인 거야. 당연하지. 그게 내려온 거야. 아니? 그럼 이대로 다시 올라서 신라로 가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땅이 대부분 나라 거야, 개인 거야? 개인 거야. 오케이? 맞아. 이 땅이 대부분의 땅은 개인 거야, 개인 거. 오케이? 그걸 난 뒤에 고려 가서는 이걸 민자하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땅은 다 개인 거야.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 국공유지가 없었다는 소리는 아니야. 신라 시대도 당연히 국공유지가 있어요. 나라 거, 공유지 다 있단 말이야.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언제 가는 건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개인 소유 토지야. 자, 그럼 여러분 이 땅 개인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당연하지. 맞아? 소위 말해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어, 없어? 있지. 오케이? 아, 증여도 가능한 거고 매매 상수 증여가 가능한 거야. 잠깐만.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왕은 뭘 거둘 수 있다고? 그럼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맞아. 왕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수조권이 있단 말이야. 맞지? 잠깐만. 그럼 왕은 자기 충성을 바치는 많은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 신라 같은 충성을 바치는 귀족들이 있잖아. 걔들 관리로 복무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걔들에게 뭔가 대가를 줘야 하지 않겠어? 얘가 충성을 다한다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면 지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겠지. 지금 왕이 갖고 있는 건 뭐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야, 수조권이야? 수조권이야. 그래,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왕이 충성을 바친 신하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소유권이야, 수조권이야? 맞아. 왕은 이런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개인들 소유 토지에 대해서 나라가 어느 게 아니라 네가 세금으로서 먹고 살아라고 시키는 거야. 수조권을 지급한다는 거야. 잊지 말아야 돼. 이건 한 번도 안 바뀌어. 신라든 고려든 조선이든 잠깐만 왕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신하에게 줬어. 소유권 준 거야, 수조권 준 거야? 수조권이야. 오케이? 이걸 소유권 줬다면 절대로 틀린 거. 무조건 다 X야. 한 번도 소유권을 준 적이 없어. 다 수조권을 준 거야. 오케이? 그럼 일정한 토지에 대해서 수조권을 신하에게 주면 맞지? 이 백성은, 이 개인은 세금을 누구한테 바치는 거야? 그럼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을 소유한 개인만큼은 맞지? 이 신하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이겠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토지된 틀이야. 지금 내 말이 어려워? 아니지. 맞아. 우리 땅의 대부분 다 개인들 거고. 거기서 왕이 갖고 있는 거 뭐고? 수조권을 갖고 있고, 왕은 충성을 바친 신하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무슨 권이다? 수조권이다 야. 왕은 소유권을 준 적이 없다 야. 오케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죠? 자, 잠깐만. 그런데 우리 고대 때는 이 귀족이라는 존재들이 맞아? 소위 과거 족장 출신이었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들이 일정한 토지에 대해서 오케이? 충성을 당하면 분명히 무슨 권 주는 거야? 수조권 줘. 이건 수조권 주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처음에는 그 지역에 이것도 누구 거야 알고 보면? 왕 거야 개인 거야? 왕 거야 개인 거야? 개인 거야. 다 우린 개인의 토지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 개인 이걸 소유한 토지 소유한 이 토지를 소유한 개인들을 이 귀족인 신하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한도 줬던 거야. 오케이? 그럼 잠깐만. 여기에 토지를 소유한 얘들은 질문. 이제 왕 말 듣는 거야? 귀족 말 듣는 거야? 귀족 말 듣는 거야. 귀족의 어려운 말로 사적 지배가 허용된 거야. 이해가? 잠깐만. 그러면 이때는 왕권이 세단 말이야, 약하단 말이야? 약할 수밖에 없지. 맞지? 이 지역에 사는 수많은 개인들에 대한 뭐가 하는 거야? 귀족인 신하들 사적 지배가 그 개인적 지배가 허용돼 있었던 거야. 얘가 그 왕권을 강화하려면 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빼고 싶지 않을까? 하나는 충성을 다하니까. 맞지? 뭔가 주긴 줘야 하는데 하나는 빼고 싶겠지. 뭘 뺄 것 같아? 그래, 노동력 징발권은 못 주겠다 야. 그 개인들은 직접 왕이 지배해야겠다 야. 대신 목권을 사는 거 뭐는 준다 야? 수조권을 준다 야. 이해가? 이런 토지를 뭐라냐면 노동력 징발까지 허용됐던 이 토지를 뭐라냐면 어려운 말이다. 뭐라 써 있어? 읽을 수 있어? 오, 이게 읍이야, 읍. 자, 뭐라 읽는다고? 노급 혹은 시급이라 부르는 거야. 오케이? 야, 그럼 노급 시급 줄 때는 왕권이 세단 말이야, 약하단 말이야? 약하단 말이야. 그럼 왕권을 강화하려면 뭘 폐지하겠어? 노급을 폐지하는 거야. 노급 시급을 폐지하겠지. 요것만 딸랑 주는 토지를 뭐라면 줄 알아? 이렇게 불러. 읽어보자. 무슨 전? 관료전이야. 오케이? 자, 이제 가볼까? 오케이? 이들의 성격이 뭔지는 알겠지? 자, 다시 우리 신라 시기를 잠깐 보시면 요건 지우고 하자. 자, 지우고 우리 신라 시기를 잠깐 보시면 신라는 우리가 이렇게 나눴잖아. 상대, 중대, 카드로 나왔잖아. 맞지? 신라 상대는 신라가 그냥 막 성장을 시키잖아. 아직까지 왕권이 세 약해. 약하지? 우리가 전제 왕권 만난 건 언제야? 중대야. 맞아. 중대면 떠오르는 왕 누구? 신문아. 왕권 강화를 하겠다? 그럼 결론이 보인다? 아무튼 상대 때는 맞아. 왕권이 이제 성장한 시기야. 아직 강한 때가 아니야. 맞지? 그때 보는 토지가 바로 뭐겠어? 노급이나 시급이 있었던 거야. 맞아? 근데 신라 중대 보니까 어째? 왕권을 강화해야겠지. 맞아? 그럼 뭘 지급하겠어? 그렇지. 그래서 이 왕도 신분왕 때. 맞지? 다 이게 여기로 가는 거야. 신문 때. 관료진 지급하는 거야. 맞아? 대신 뭘 날리겠어? 노급을 날리지. 맞아? 야, 그래서 전제왕권이 강한지 알겠어? 이해가? 하지만 여러분, 자, 신라 하대 때는 신라 화대 넘어서 왕권이 세지 약해져. 전쟁이 붕괴되지. 그럼 잠깐만, 뭐가 다시 부활하지 않겠어? 그치? 이 귀족인 신하들 악을 쓸까요? 뭘 부활시켜달라고? 그렇지. 그게 여기서 보이는 거야. 우리 경덕 때 혹시 기억나? 경덕이라는 왕 기억나? 신라 중대 마렵에 배웠어.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뭐까지 시도했는데
더 왕권을 강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중국을 따라가려는 무슨 어려운 한화 정책. 기억나? 뭔가 중국 따라 정책했다. 그게 성공해도 실패했다. 실패로 쫑났다고 그랬지. 그 실패를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현상을 물어보면 딱 이거야. 노급이 부활한 거야. 노급이 부활했다면 이제 뭐가 무너진다는 거야. 그럼 전제 왕권은 무너져 간다. 그래서 걔 아들 때 바로 피살로 끝난 거야. 오케이? 그 아들이 막 해공이거든. 그래서 그때 막 96 각간의 대공의 난 이런 거 본 거야. 뭐 김지정의 난 본 거야. 그리고 얘가 날아가는 거야. 여기 하다를 딱 접어들어. 오케이?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대는 뭐겠어? 노급이 더 확대돼가는. 신라는 망가지는 거야. 이해가요? 신라 토지도 어떻게 바뀌는지 알겠어? 별 내용이 없어. 토지는 아주 단순해. 이해가시죠? 그리고 하나만 딱 더 보면 이때 신라 때는 이런 개인 소유의 토지를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 정자. 오케이? 이때 골때리만 하나 쳐줄게. 왕까지 모르더라도 이 신라 중대 때 신문띠 왕조 성덕 때 정전을 지급한 기사 나와. 자, 이 말이 갑자기 어렵지? 이게 신라 중대 왕권이 강화됐지. 이 개인 소유 토지를 왕이 지급했다고? 노.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왕이 꼭 지가 준 것처럼 표현한 거야. 다 알고 다 이거 개인 소유 토지야. 오케이, 그걸 확인했다는 거야. 그리고 뭘 걷겠어? 세금을 깔끔하게 걷었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정전의 지급이란 것은 나라가 모든 개인 소유 토지를 다 파괴했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걸 꼭 지가 준 것처럼. 알고 보면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준 거지. 원래 갖고 있어? 그래. 인정. 그걸 지가 준 것처럼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그 기록이 뭐야? 정전의 지급이라 써 있어. 오케이? 근데 지금 실제로 연구해 보면 지급한 게 아니야. 원래도 갖고 있는 걸 다 인정한 거야. 그리고 나는 거기 세금을 잘 걷었다는 이야기지. 국가의 토지된 지배력이 강화 약화야. 강화됐다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그게 만나는 게 신라 상중 하중이 언제 만나겠어? 중대 때 만난다야. 이해가? 무슨 말 알겠지? 맞아. 이렇게 왕국 쓰면 국가의 토지비를 강화되면서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정전까지. 토지 이해 갔어요? 아무튼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왕은 충성을 바친 신하에 주는 게 소유권 주는 거야? 수조권 주는 거야? 수조권. 맞아? 거기다 노동력 증발권까지 주냐 마냐 문제인 거야. 노동력 증발권까지 줘버리면 왕권이 세지 약해요. 약해지고 그걸 안 주면 왕권이 강화되는 거야. 노동력 증발권까지 같이 준 걸 우리는 뭐라 불렀고 노금인의 취급이라 불렀고 맞지? 그걸 뺀 걸 뭐라 부른 거야? 관료전이라 부른 것뿐이야. 어려운 말 아니지? 맞지? 그래서 관료전 만나는 거 신라 상중 하중이 언제야? 중대 만나는 거야. 상중대 왕도 딱 알고 신문. 맞지? 당연히 그때 노급도 날아갈 것 같고. 맞지? 중대로 하대 넘어갈 때는 중대가 무너진 걸 보여준 건 노급이 부활을 보는 거야. 어려운 말 아니지? 알아들었지? 오케이. 경제편 이야기야. 여기서 하나 더 볼 건 우리 분명히 나라는 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거둘 그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그럼 나라가 어떻게 세금 걷었느냐? 오케이? 나라가 어떻게 세금 걷었는지 솔직히 옛날에는 몰랐어. 알아? 근데 그게 어디서 발견해? 세금 어떻게 걷는지 알게 된 건 일본에서 한 문서가 발견됐기 때문이야. 우리나라 문서가 발견됐거든. 그게 그 유명한 무슨 문서? 민족문서예요. 일본에서 발견된 문서, 신라 당적 혹은 어디서 발견됐냐면 일본 정창원이라는 창고에서 발견됐어. 일명 정창원 문서. 이런 명칭은 몰라도 좋아. 우린 민족문서라고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이거 발견된 계기도 웃긴다. 이게 건너간 시기도 보여. 우리 통일신라 때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문화적으로 또 후지잖아? 이런 표현 일본이 이거 보고 흥분하나? 아무튼 그래서 많은 우리 문화를 수입해 노력을 해. 실제로 중국도 문화도 수입하고 안 되면 우리한테 문화도 수입하고 막 이랬거든. 그때 우리가 이제 일본에 많은 문화를 전해주는 게 나오는데 통일신라 때 그때 불교 경전도 우리가 건네준 거야. 대표적 화엄경 이것도 그때 건네준 거야. 근데 그래서 걔들이 화엄경 이런 걸 수입해갖고 이 창고에 넣는 거지.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얘가 화엄경이 너무 실제 많이 문제가 생긴 거야. 이 화엄경 자체가 너무 파손이 심한 거야. 그걸 수리하겠다고. 오케이? 손을 볼락 했던 거야. 그러다가
원래 보낼 때도 어째 이게 환경 파손되지 말라고 이제 겉이 포장을 되게 잘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포장을 두껍게 했을 거 아니야. 안에 그 옛날에 썼던 문서들 우리도 이면지 활용해서 두껍게 만든 거야. 그래서 그걸 수리한다고 내지를 열어봤더니 거기 이면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면지를 가만히 여러분 그 속지를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 기록이 있는 거야. 거기에 있는 게 바로 요거야. 민정문서야. 참고로. 오케이? 그 민정문서 읽고 나서 몰랐던 고대에 대한 우리 의문이 풀린 거야. 옛날엔 세금을 이렇게 걷었구나. 오케이? 전체 지역이 아니라 이 지역으로 나온 거야. 서운경.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지? 뭐야? 신라는 주요 대도시가 몇 개라고? 5개. 기억나? 신라수 경주 저 동쪽 끝에 처박혀 있어서 이걸 보완한 5개 도시가 필요하겠지. 우리 뭐라 불렀어? 오소경. 오케이? 오소경이 우리가 기억난 건 중원경은 기억나는 것 같아. 충주. 맞아? 또 하나가 어디냐면 서원경이야. 오케이? 서원이 어디냐면 지금의 청주야. 오케이? 한 번쯤 알아둬야 돼. 서원경이 바로 청주야, 청주. 오케이? 청주에 간 이 서원경에 난 4개 마을이 나온 거, 촌락이 나온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무대에 기록된 게 바로 무슨 문서야? 민정문서. 오케이? 여기다 작성자도 잠깐 볼 필요가 있어. 여러분, 이 촌락 문서잖아. 여기 누가 이 문서를 작성했겠어? 그래, 촌의 대빵이. 맞아. 그 촌주가 작성했고. 오케이? 이 문서 작성 주기도 나와 있지. 우리 세금에나 문서 몇 년 만에 작성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성해.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매년 조사는 하되 문서를 이렇게 손보는 건 3년에 한 번씩 손본 게 이 민정문서. 자, 여기다 뭘 기록했을까? 이걸 기록 온 거야. 뭘 걷게 해서? 이거 걷고. 뭐라 써 있어? 조세. 또 뭐 나왔어? 곡물. 마지막 뭐? 역. 잠깐 설명해. 여러분 조세가 뭘 것 같아? 아까 소유했잖아. 어디서 나온 세금? 땅에서 나온 세금. 오케이? 땅에서 나온 세금을 조세를 거둬야 하고. 오케이? 그럼 뭘 조사할 거 아니야? 땅을 조사하는 거야? 이 마을에 논이 얼마나 있고 밭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지 조세를 걷는다. 오케이? 두 번째 뭘 거둘까? 이 곡물이 뭘 것 같아? 특산물. 그럼 이 동네 특산물이 뭐 있는지도 알아야겠지. 그것도 조사해야 돼. 민정문서 조사할 게 다 보이는 거야. 논밭 조사하고 특산물 조사하고. 세 번째 여기 뭘까? 자, 나라는 할 일이 많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야? 나라를 지켜야지. 국방해야지. 오케이? 또 뭐도 해야 돼? 기타 등등. 옛날 같으면 도로도 뚫어야 하고 다리도 놔야 하고 성도 쌓아야 하고 맞지? 기타 여러 잡일들을 시켜야 하잖아. 이렇게 백성을 부리는 걸 이걸 뭐라 불러? 역이라 불러. 오케이? 세금 크게 3가지가 있어. 조세. 또 뭐가 있다고? 곡물. 마지막 뭐? 역이 있다고. 오케이? 그럼 잠깐만. 그럼 역을 알기 위해서 뭘 조사해야겠니? 이 동네 뭐? 그렇지. 사람이 총 얼마나 사는지.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 남녀를 구분할 거. 왜냐면 실제 끌고 간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를 헤아리기 위해서 남녀를 다 조사하는 거야. 그리고 남자도 실제 이 역으로 증발하는 건 몇 세 이상인 줄 알아? 16세 이상이야. 그 뭐를 조사했니? 연령별로 조사해야 돼. 이 16세부터 증발해서 60세까지 남자가 몇 명인지, 나중에 16세 도달하려니까 몇 명 남았는지, 60세가 돼서 면제받는 애가 몇 명인지 다 조사하는 거야. 남김없이. 오케이? 그게 바로 무슨 문서라고? 민정문서. 다시. 그럼 조세는 얼마냐? 얼마나 거냐? 써봐. 써있지? 수확물이 얼마나 걷었다고? 10분의 1을 걷어갖고. 곡물을 아끼면 특산물 징수한 거고. 오케이? 역은 잠깐만. 남자 증발한다고 여자 증발한다고? 남자. 몇 세부터? 16세부터 60세면 면제야. 오케이? 이걸 동원하게 해서 조사하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 조사 내용을 보면 가자. 그래서 몇 집 사는지, 두 번째 몇 놈 사는지, 그치? 이 동네에 몇 집은 그래서 역을 증발할 거 아니야. 그리고 논밭은 얼마나 되는지 이해가? 그러지 뭐 조사하는 거야? 공부를 조세를 걷게 되는 거지. 이해가지? 그럼 마지막으로 소아말은 몇 마리고 유실수 열매가 열린 뭐 나무는 몇 그루나 있는지 다 조사하는 거야. 그게 바로 무슨 문서라고? 민정문서. 민정문서 이런 걸 조사했다야. 자, 조금만 더 볼게. 그래서 가오는 몇 등분 했냐면 9등분 했는데, 오케이?
그리고 인정은 어찌? 남자 여자 다 조사했어? 오케이? 연령대도 찾아야 돼. 왜? 16세 이상의 남자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6등분 했어. 오케이? 조사 내용 조금 봐도. 난 이제 시험 볼 생각 있다면 가오는 몇 등분 했는지 잠깐 보면 가오는 총 상상부터 하하까지 상상호부터 하하호까지 있거든. 이 말은 뭐야? 상상호부터 하하호까지 있으면 총 몇 등분 했다는 거야? 이거잖아. 상중하라고 여기도 상중하라 했다는 얘기잖아. 그 총 몇 등분이야? 9등분이고 사람은 6등분 했다는 게 나와 있는 거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논밭 조사한 게 나온 거야. 논도 조사하고 밭도 조사하고. 여기다 내가 미친 짓을 했나 봐. 내가 한짓 썼지.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뭘 것 같아? 야, 연자인지 알지? 여기 써한 걸로 연을 썼잖아. 어? 왜 연자를 써? 여기 무슨 연자 같아? 여러분 생각에? 연기 연자야. 불화자가 보이잖아. 보여? 불화자는 나 알지? 불화자를 보면 할 말 없어. 불을 피웠잖아. 거기서 굴뚝이 연기 나는 거야. 굴뚝이 연기 나는 그게 바로 뭐겠니? 한 집을 말하지. 집지만 굴뚝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당 집이야. 거기당 받은 집들이야. 그래서 가지고 있는 뭐 땅을 말하는 거야. 집마다. 그러니까 뭐야? 개인 소유 토지를 말한 거야. 이걸 뭐 더 정체성 설명 너무 복잡하니까 개인 소유 토지를 여기는 이렇게 썼거든. 민정문 연수유답 혹은 연수유전 써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논밭 다수의 개인 소유 토지가 이게 대부분이거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땅은 대부분 개인 거라 했잖아. 그 밖에도 보기만 해. 뭐 내시령 답이니 관모 답이니 이런 건 성격 알 필요 없어. 근데 이런 토지들이 다 기록돼 있고.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내시령이 누군지를 몰라. 신라 내시령이란 관리 같은데 그 내시령 관직에 다른 기록에는 없어. 그 내시령이 뭔지 몰라. 아직까지도 정체를 몰라. 아무튼 이런 토지들이 다 기록돼 있고. 오케이? 천주도 뭔가 일을 하잖아. 나라로 3년 만에 민정부 작성한 다음에 뭔가 대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 천주의답도 있는 거야. 근데 실제 천주의답이 뭔지 그 성격은 아직까지 논쟁이 많아. 솔직히 천주와 관련된 토지인지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 밖에 여러 산박까지. 오케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다른 게 아니야. 민정문서는 조세, 공물, 역을 걷기 위해서 맞지? 맷집 사는지 그래서 몇 놈 사는지 다 조사했다는 거야. 그게 역증발을 위한 거고 그 논밭 다 조사했다는 거야. 맞지? 왜 조세를 걷어야 하니까 10분의 1을 걷어야 하니까. 맞아? 그래서 논밭을 조사했더니 가만 보니까 개인 소유 토지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여러 명칭들이 있더라. 확인만 해. 더 오버하지 말고. 오케이? 대부분 개인 소유 토지였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민정문서 내용이나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럴 것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아. 다음에 민정문서에 기록된 토지 종류를 옳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유실수로 여러 다양한 열매 열린 것도 조사했다. 끝. 이해가? 그 신라가 어떻게 세금 받는지를 우리가 확인했다. 그 문서가 유명한 뭐다? 민정문서다. 오케이? 우리 오소경 특히 성경, 청주 지역을 대상으로 맞지? 3년 만에 작성된 이 민정문서 확인하면 딱 될 것 같고요. 다 됐죠? 어려운 이야기 아니야? 한 번 더 보자. 산업별도 보면 농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농업기술 발전이야. 대표님 뭐? 우경. 언제 들었니? 우리가 어느 왕 때 들은 적 있어. 맞아. 지증이야 지증. 소를 위한 기피가리. 맞지? 그 지증 때 기록으로는 시작에 들었지만 오케이? 고구려 맥주는 그 전부터 했던 것 같아. 신라로 쓴 첫 번째 기록이 이때야. 지증 때 이야기. 내 이 지증을 한번 쉽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촬영 때문에 걱정돼서 하는 말이 있다. 혹시 알아? 지증을 아주 머릿속에 쉽게 박아넣는 방법이 있어. 실제 기록상 이야기야. 지증이 우리 역사상 남자로서 최고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내가 표현하기 좀 힘들어. 아무튼 최고야. 내가 한때 이런 말 했더니
그 네이버에 연관 검색 지중왕하면 연관 검색 한때 최고인 적 있었다? 궁금했나? 그게 뭐가 최고인지. 오케이? 쳐보면 알아. 걔는 짐승이야. 진짜로 최고야. 그 짝을 구하기 힘들었대. 인간이 아니라니까. 짐승이라니까. 내가 참 입을 제대로 표현하기 그런데,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다. 이게 문화인류학적 이야기야. 혹시 서양이 비너스상 본 적 있어요? 비너스상이 시대별로 좀 다르거든. 어떤 시대는 비너스가 가슴이 이렇게 크고 엉덩이 이렇게 큰 비너스상이 나올 때가 있어. 특징이 뭘 것 같아? 그 시기 어떤 시기였을 것 같아? 생산력이 발전한 시기야. 여자의 성기와 관련된 건 기본적으로 그 시대가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남자의 성기는 뭘 것 같아? 권력의 강화야. 근데 지금부터 신라가 튀는 게 보여. 오케이? 신라가 튀는 게. 그래서 신라가 지중 왕권에 있어서 뭐도 막 중앙도 정비, 지방도 정비하고, 맞아? 실제 정보갈등, 우상국 정보가 막 이런 거 보면 이사부도 보고 막 이랬잖아. 얘가? 근데 지중대 또 그것도 보인 거야. 뭐? 지중이 사람이 아니잖아. 너무 커서. 그래서 뭐가 구하기 힘들다? 짝을 구하기 힘들다고. 근데 결혼을 했다? 그럼 그에 맞는 짝을 찾았다는 이야기야. 그 왕비도 어쨌단 말이야. 남다르다는 이야기지. 근데 차마 그 과정에서 설명이 좀 그래. 남다르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지중 때 뭐가 보이니? 네, 맞아. 내가 이게 야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남자의 성기는 권력이라며 여자의 성기 뭐라겠어? 생산력. 맞아. 지중 때 생산력 비약적으로 발전했나 봐. 그게 설화처럼 남아있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뭐? 우경약이 나오고 혹시 경제로 뭐 봤니? 그 지중 때 소위 말하면 시장을 뭐라 부르고? 동시라 부르고. 맞지? 그걸 감독하면 동시전도 생기고. 맞지? 순장도 금지하고. 기억나? 비약적인 생산력을 보이는 거야. 그게 왕비의 몸으로 등장하는 거야. 내가 이 표현을 정돈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말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잘못 말해갖고 사회적 공적이 될까봐. 오케이? 하지만 아직 12가 뭐야? 걸음 주는 거야? 걸음 주는 발달을 좀. 고대는 그래서 생산이 기본적으로 낮은 거야. 하지만 지중 때 이제 상업으로 발전하는 모습 볼 거거든.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생산이 낮은 이유가 어찌? 수공업도 제한적인 거야. 누가 한 거야? 나라에서만 운영한 거야. 관청 수공업이 있었던 거. 보면 돼. 그 상업도 보면 자 생산력이 낮으니까 시장이 각지에 있어 없어? 없어. 시장은 뭐? 시장이 뭐야? 수도에나 있는 거고. 그걸 감독의 도시부라는 게 있고 그냥 보고 지나가면 돼. 제중에 신라야. 신라를 보면 우리 시장이 언제부터 소주 때부터 등장했다는 걸 잠깐 들었고 근데 그걸 정도는 언제야? 지중이야. 내가 왕비로 설명했잖아. 시장이 설치되었고 그 다음은 지중 때였지. 이걸 뭐라 부르고? 동시라 부르고 거기에 감독관청 뭐도 붙여? 동시전도 붙였다. 아무튼 지중 때는 봐봐. 보이지?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그게 지중해 왕비로 등장하는 거야. 난 참 표현 부드럽게 썼다? 오케이? 그리고 통일 후에 더 시장도 많아지고. 왜 그랬을 것 같아? 전쟁이 끝났잖아. 삼국시는 날이면 날마다 정복사업인데 전쟁이 끝났잖아. 아직 시비는 발달하지 못했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시비는 발달하지 못했다. 걸음주동은 발달하지 못했지만 전쟁이 끝나니 이제 사람들이 어째 생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겠지. 그 삼국시보다는 더 발전할 거 아니야. 그게 시장 확대로 보이는 거야. 원래 동시밖에 없었잖아. 근데 서시와 남시도 등장하는 게 나와 있고요. 오케이? 통일 이유인지 알겠지? 좀 더 생산력이 올랐다. 그리고 발해는 이거만 딱 기억해. 발해는 저 북방이지. 북방계지. 맞아? 이게 목축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뭐가 유명했다? 아주 말이 유명했다. 솔빈부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었다. 수령으로도 유명했고. 오케이? 그거까지만 딱 기억하면 돼.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 더 볼게. 무역활동을 보게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무역활동 잠깐 보시면 신라는 통일신라 무역한다면 어느 나라와 무역이 제일 중요해? 당나라와 중국과 무역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나라에 신라인데 거주지도 있었던 거야. 보기만 해. 뭐
신라방, 신라촌이라 부르는 오케이 거주지가 있었고 이렇게 거주지가 있으면 신라 관청도 있었다는 거지. 신라 소도 있고. 외우는 거 아니야? 당나라와 신라가 활발한 무역을 했다야. 오케이? 집단적 거주지도 있고 관청도 있고 숙소도 있고 신라 사시는 머물 숙소도 필요할 거 아니야? 신라관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사찰도 세웠다야. 왜? 당나라까지 먼 항해를 해야 하니까 부처가 보호해줘야지 풍랑을 안 만날 거 아니야. 맞지? 그 신라원을 가장 유명한 게 이거다요. 뭐? 법화원 잊지 마. 누가 세웠다고? 그 유명한 장보가 세웠다는 법화원도 있었다 확인한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서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면 오케이? 신라의 무역에 관한 지도야. 우리 한 번만 이 무역항 잠깐 봐볼까? 신라 올릴 때가 보통 무역항이 어딜 것 같아? 한번 찾아봐. 여기서 신라 수도가 어디냐? 금성이야. 맞아. 금성이. 에이 경주에 옛 이름이라 했잖아. 금성인데 거기에 뭐 뭐야? 무역항이 딸려 있는지 알겠지? 지도가 안 예뻐서 헷갈릴지 모르겠으나 무역항이 딸려 있지. 뭐야? 요거야. 울산항이 원래 신라의 무역항이야. 오케이? 그런데 무역항이 더 생겨. 언제? 6세기 이후에 진흥왕 이후에 뭐가 생길 것 같아? 신라가 뭘 차지한 진흥왕 때? 한강을 차지하지. 한강유역과 가까운 곳에 무역항이 보이지. 뭐? 그럼 이게 당황성이 너무 중요한 당황성이 생기고 이해가? 그리고 삼국통일 이후에는 하나 더 생길 것 같아. 백제나 고구려 땅에도 무역항이 생길 것 같지. 어디니? 그래서 영암이 생긴 거야. 이해가? 신라의 3대 무역항이야. 하나씩 생기는 과정 보여? 그래서 이 무역항을 통해서 당황성 같으면 북중국가, 영암 같으면 어디야? 남중국가 무역을 했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는 거야? 신라방. 오케이? 신라촌이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신라방, 신라촌이 이런 데 건설된 거야. 오케이? 그 신라방도 유명한 곳이 여긴데 여기에 뭐도 있다는 거야? 신라원도 있었다는 거야. 그게 그 유명한 뭐라는 거야? 법화원 하고 잊지 말라고 말한 거야. 이걸 건설했던 장보고 이야기까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신라 무역항 보여? 3개 확인했고요. 원래부터 있었던 울산에서 그 다음에 6세기 이후에 등장했던 당황성, 통일부에 있는 영암까지 우리 확인한 거고. 오케이? 그래서 어째 바다를 통한 활발한 무역들이 있었다야. 이해가? 그래서 이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 해상 군진도 필요한 거지. 그게 나중에 조만간 정리할 청해진 이야기야. 이해가? 전라도 완도에 있었던 청해진 이야기까지. 잠깐만. 그래서 이 신라에 또 누구도 왔다? 당나라 무역뿐 이슬람 애들도 찾아왔다. 오케이? 어디를 통해서? 울산항을 통해. 이 바로 들어올 거 아니야, 여기로. 오케이? 정말 울산에는 그래서 뭐가 나올 것 같아? 이슬람 상인과 관련된 유명한 향가도 있는 거야. 몰라? 그때 본 신라인들 만난 그 유명한 이슬람 상인이 누군지 몰라? 사람들이 이슬람 상인들 봐서 신라의 민간인이었어. 이슬람 상인 봤을 때 느낌이 어땠겠어? 너무 낯설지. 그잖아. 얼굴도 어였고 눈도 크고 코도 매부리고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 어쩌면 무섭기도 하지. 신라인데 이 생각도 있겠지. 자기가 무서우니까 누가 만나도 역신이 만나도 무서울 거라 생각한 거야. 그 유명한 이슬람 상인이 누군데? 모르는 거 아니지? 처용가를. 오케이? 처용가가 나오는 그 도시가 바로 뭐야? 울산이야. 맞아. 그래서 나온 유명한 향가야. 그리고 좀 더 보면 이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누구라고요? 장보고. 오케이? 장보고 출신도 나온다. 신라인이었으나 당나라 건너서 활동했던 사람이야. 당나라 관리로도 지낸 적이 있고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당나라의 구체적 관직은 전혀 알 필요가 없어. 아무 당나라 활동도 했고. 오케이? 근데 당나라에 신라인들이 많이 해적들에서 끌려가 있는 걸 본 거야. 노예로 끌려가 있는 거. 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 희생활동 활발하니까. 해적도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한 거야? 들어와서 완도에 뭐 설치했다고? 그 유명한 청해진을 설치했던 장보고. 오케이? 잊지 말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 동아시아 무역을 주도한 게 누구야? 장보고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야. 당나라 무역을 주도하기 위해서 견당 매물, 당나라 보냈다는 이야기지? 외울 건 아니야. 아무튼 이런 말이 선지서 장보고 이야기지. 장보고 활약해. 해상무역을 주도했다는 거야. 일본과의 무역도 주도했고. 오케이? 그럼 잠깐만. 일본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거든? 애닌이라고? 이 사람이 당나라 가서 공부 좀 하고 싶어. 누구한테 빌어야겠니?
여기서 오늘 장부한테 밀어겠지. 그래서 써진 유명한 입당, 구보, 순례 행기라는 기록도 있고요. 이 행리는 일본인이 자기 이름만 딱 봐도 어디 갔다는 거야? 당나라 갔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가 머무는 게 바로 여기야. 어디에 머물렀다는 거야? 법화원. 이해가? 잠깐만. 이렇게 신라 하대는 이렇게 바다를 통한 활동이 활발해진 거야. 그래서 왕도 어쩐다겠어? 장보고 견제하고 싶어 한다겠지. 너무 세지니까. 그래서 어쩐다겠니? 혹시 기억나? 요 강화도에다가 군진 하나 더 설치한 거. 혈구진이라고. 맞아? 장보고 머리가 빡 돈 거 아니야? 그래서 제 반란을 모이다가 죽었잖아. 살해당한 이야기까지. 장보고. 기억나시죠? 확인했던 거야. 다 됐어? 그리고 발해를 잠깐 보면. 발해도 어느 나라 무역이 제일 중요해? 당과의 무역이. 우리 발해 당나라 간 길 기억나? 발해 오경이 보면 동, 서, 남, 가운데 있으면 중, 위에 있으면 상. 맞지? 오케이? 일본 가는 길 어디를 통해서? 일본 어느 쪽에 있다 발해요? 동쪽에 있잖아. 그 동경 가서 이게 일본도잖아. 맞지? 근데 신라가도 무역했어 안 했어? 교류했지? 그 신라 발해 어디야? 남쪽이지. 그래서 어디 거쳐서? 남경 거쳐서 신라도가 보이잖아. 맞지? 확인되고 있지? 야, 그러면 당나라는 발이 어느 쪽이야? 서쪽에 있지. 그래서 뭘 거쳐 간다고? 그럼 서경을 거쳐서 바다로 가는 길도 있고, 기억나? 그걸 내가 조공도라 불렀고, 어디로 가는 길도 있다? 육로로 가는 길도 있다. 이걸 영주도라 부르면 되겠잖아. 기억나니? 오케이. 맞지? 그리고 당나라는 어디 신라인 숙소가 있으면 신라관이 있듯이 발해를 위한 숙소 뭐 발해관도 있었고. 내용 별거 없어. 신라도 이야기도 나와 있고. 오케이? 발해 대표적 무역 수출품 특산물이 뭐라고? 말. 오케이, 잘 봤네. 넘어가 보자. 이제 사회편 볼 거야. 경제편 아무것도 없지? 힘들었니? 아니지? 자, 가볼게요. 사회편 보시면. 자, 우리 고대 삼국의 신분제도 잠깐 볼게. 기본적으로 신분제 크기 몇 개야? 3개 있었잖아. 이러지 마. 귀족 있고 또 뭐가 있어? 평민 있고 맞아 뭐 있어? 천민 있죠. 3신분제. 이런 차별적 신분제를 법으로 규정한 게 바로 뭐라겠어? 그게 율령이라고 했잖아. 기억나? 근데 귀족도 같은 귀족 아니라고 했잖아.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가 귀족도 같은 귀족은 아니야. 그걸 기록으로 남긴 나라가 어디고요? 신라. 이렇게 본 거 아니야. 좀만 가볼까? 고구려. 왕족은 뭐야? 고시고. 귀족. 이게 고구려 5개 부족이 연합해서 만든 게 고구려지? 그 5부의 귀족이 있었던 거고. 자, 백제. 왕족은 무슨 성씨야? 기억나지? 내가 그 배우 성유리를 팔아서 그런데. 기억나죠? 부여씨. 맞아? 그리고 8세기 8성의 귀족이 있었고요. 성씨 8개가 있었고요. 가장 유명한 게 한 번쯤 봐도 7세기 때 제일 유명했던 성씨가 사택씨야. 나중에 우리 사택씨와 관련된 인물들이 나와. 혹시 나중에 도교 관련 유명한 그 귀족 중에 사택지적이라 들어본 적 있어? 아니면 되게 훌륭한데? 그리고 나중에 우리 그 미륵사지 석탑 관련해서 미륵사 관련해서 사택적독도 들을 거야. 자, 그만할게. 오바야. 아무튼 7세기엔 사택시 많이 듣구나. 오케이? 지나가고요. 그 신라는 여러분 왕족 무슨 성씨야? 원래 돌아가면서 있지?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있잖아. 그치? 그러다 나중에 김씨만 쭉 이어간 거 아니야? 내무왕기부터. 맞아. 박석김이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귀족이라면 다 어느 제도 안에 들어있어? 여기 들어있다고 했잖아. 여기에 없으면 골품에서 빠지는 건 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 기억나요? 확인한 거고. 최소한 우리 왕족의 성씨는 알자. 고구려는 고씨, 백제는 부여씨, 신라는 원래 박석김이 돌아갔다. 그러다가 매물리부터 김씨 왕이 됐습니다. 기억나죠? 그리고 천민보니까 평민이 저기 일반 평민도 있고 천민 노비도 있고 또 뭐도 있을 것 같아? 삼국심 날이면 날마다 전쟁하지. 정복사 보니까 이것도 있는 거야. 촌락단의 집단적 예속민. 정복하면 그 정복적 주민들을 밑으로 집어넣기도 했다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 알겠지? 잠깐만. 여기서 따로 말하면 노비야, 노비.
노비는 어떤 일이 노비가 됐을 것 같아? 어? 죄 지은 놈들이 노비가 되기도 있고. 그렇지 않아? 아니 또 뭐가 노비가 됐을 것 같아? 전쟁에서 잡아와서 노비를 삼기도 있고. 그렇지 않겠니? 날마다 전쟁이니까. 뭐 빚이 많아서 고리대 때문에 먹고 살려고 곡식 빌렸다가 나중에 못 갚으면 땅도 뺏기지만 뭐야? 잡아 노비도 삼을 거 아니야. 부채 노비도 있고. 오케이? 마지막 무슨 노비도 있겠냐? 엄마, 아빠가 노비라서 자식도 노비잖아. 세습 노비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하나만. 노비 형성원리는 다양하다는 거 알겠지? 자, 여러분 삼국시대 제일 많은 노비는 뭘까? 그렇지. 날이면 날이면 전쟁했다. 이게 삼국시대 제일 많은 거야. 통일 전에는. 맞아? 그럼 통일 이후에는 뭐가 많을까? 우리 봤잖아. 우리 통일 이후에는 특히 신라 하대를 갈수록 뭐 귀족의 사치가 향락이라겠지. 맞아? 걔가 그 사치 향락 어디서 재원을 조달했을 것 같아? 고리대를 통해서야. 가난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곡식 빌려갔다. 못 갚으면 땅 뺏고 안 되면 뭐 한 거야? 잡아 노비도 삼는다니까? 그 자기 토지를 막 늘려간다니까 귀족들이. 거대한 또 대농장을 소유하게 된다니까? 얘가? 그럼 여러분 통일 이후에는 뭐가 제일 많아진다는 거야? 얘가? 맞아. 노비의 형성이 바뀌어간다는 거야. 잠깐 봐두시고요. 별 내용 없지? 그리고 발해를 보면 발해는 어째? 발해를 세운 층이 두 가지지. 누가 세운 거야? 고구려 유민이 세운 거지. 근데 피지배치는 누구라 했어? 말갈기라고 했어. 근데 좀만 보시면 지배층 고구려 유민이라고 했잖아. 고구려 유민인 이유가 뭔데? 왕족은 무슨 성씨야? 대치고. 귀족은 뭐야? 고씨라서. 여기서 주목된 건 특히 무슨 성씨가 있니? 솔직히 말할게. 여기 주목된 성씨 뭘 것 같아? 대신에 좀 논란이 있다. 좀 미안한데 당나라 기록에 실제 그렇게 써 있어. 당나라 관련된 기록 구당서도 있고 신당서도 있는데 구당서에는 뭐라 쓰면 이 발해를 쓰는 대조영을 고구려의 별종이라 써 있어요. 고구려의 별종. 고구려는 고구려인데 별종이라는 거야. 뭔가 느낌이 있지? 그리고 아예 신당서에는 뭐라 써 있냐면 송말 말갈인이라고 써 있어요. 왜? 고구려가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했잖아. 그러니까 어째? 여러 다양한 계통들이 실제로 고구려의 주민이 됐을 거 아니야. 이해가? 여러 계통의 사람들이. 그 중에 대조영 가게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아무튼 고구려 사람 맞지? 고구려 유민은 맞아. 근데 확실하게 발해 지배층이 고구려라는 걸 확인하는 건 고씨지. 지금 고씨인지 헷갈리면 안 되지. 오케이? 이해가? 그리고 소세 말갈개도 있고, 그리고 피지배층 대다수가 뭐야? 말갈개고, 그리고 일부 고구려도 있을 뿐이야. 근데 발해는 뭐? 기본적으로 지배층은 뭐야? 고구려 유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피지배층 말갈인 거야. 그래서 발해 몰락도 허망했잖아. 갑자기 거란이 쳐들어 허망하게 탁 무너졌잖아. 200년 만에. 그게 발해였잖아. 기억나시죠? 확인했던 거. 그리고 사회 모습만 좀만 더 보시면 고구려 사회 모습 꼭 봐둘 거 뭐냐면 결혼 풍습 잊지 말아야 돼. 뭐? 대릴사이라는 거. 그걸 다른 말 뭐라 불렀어? 서옥제. 기억나죠? 형 죽으면 형수 낼 거야. 형사치수나. 그리고 법은 부여와 똑같다겠지? 하나 훔치면 몇 배를 갚어? 12배. 일책 10도 보신 거고. 그리고 무슨 제도 나와 있어? 구율. 구율이 뭐라겠어? 요 한자는 꼭 한 번 봐도 일부러 한자 써준 거야. 요거 읽으면 첫 번째 이게 돼 있지. 오케이? 이게 뭐야? 피혈자야. 피혈자. 혈이 혈. 오케이? 그럼 여자는 뭘까? 어떤 놈이 이거면 적을 써. 이래. 죽일 뻔해서 이건 부수야.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세우니까 이렇게 된 거야. 마음 심자야. 그럼 뭐야? 피가 뚝뚝 떨어지게 마음속 슬퍼하고 애달퍼하고 짠하게 느끼고 불쌍히 여기는 게 바로 뭐야? 휼. 휼은 그런 말이야. 오케이? 너무너무 짠하고 마음속에 피눈물이 흐르듯이 피가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애달프고 불쌍히 여기는 걸 휼 그래. 오케이? 그럼 빈민을 구제하면 뭐겠어? 그게 구휼이야. 맞아? 그래서 그걸 나누어 주면, 뭘 같이 나누어 주면 그걸 진휼이라 부르는 거야. 진이란 말입니다. 넉넉히 나누어 주는 거야. 오케이? 진휼, 구휼 다 뭐야? 빈민구제야. 오케이? 그 구휼제도로 우리 고을에 제일 유명한 게 바로 무슨 법? 진대 본 적이 있고요. 마치 고국청한테 운영했다. 봄에 곡식 빌려다 가을에 받는. 맞지? 확인했던 거고. 백제에는 하나 뭉치 몇 배를 갚는다고? 2배를 갚는. 맞아. 일책 이법이라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2배를 갚는 게 있고. 두 번째 가족제도 가부장적인. 우리 저 부에서 가부장적 가족제도 본 적 있었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간통을 했어. 오케이? 처벌 누가 받을까? 여자 쪽 처벌밖에 안 기록 안 돼. 아니 간통을 했으면 쌍방 아니야? 맞지? 아메바 아니잖아. 쌍방이 그럼 남자의 처벌은 안 나와. 기록이 없고요. 여자의 처벌만 있어. 간통하면 남편이 종이 되는 거야. 전인비 가부장적 모습 나와 있고요. 신라 같으면 유명한 귀족기 뭐가 있고요? 화백기와 만장일치 운영했던 거 본 적이 있지? 요건 기록이 남았다고. 그지? 구성원도 나와 있고 대등 구성된 화백기. 대빵에서 상대등이라 부르는 것도 알지? 그리고 제일 재밌는 청소년 조직도 남아 있는 거야. 뭐? 화랑도. 뭐로 구성되어 있어? 화랑과 낭도로. 내가 이걸 한자로 쓴 이유가 있죠. 요거 잠깐 읽어보자. 이 화랑도 좀 미묘해. 화자 무슨 화자인 줄 알아? 꽃화자인 알지? 꽃이야 꽃. 낭이 뭘까? 산의 아이 랑자야. 요즘 우리말은 뭐야? 그래 꽃미남 꽃동이야 꽃동이. 그 우리가 낸 화랑도 막 이 느낌과는 좀 다른 거야. 오케이? 그걸 따르던 남자의 무리가 낭도야. 잠깐만 이건 뭐니? 전형적인 형부대지? 형부대지?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유가 여기 있어. 출발이 이거야. 출발이 원래 온화제도라는 게 있었어. 온화가 뭔지 알아? 여기도 또 뭐가 보이니? 꽃이 보이지? 그러면 이게 남성이었어 여성이었을까? 원래 여성을 세웠어. 남자들이 따르게 하려고 누나 부대를 만든 거야 원래. 이걸 따르는 예쁜 여자 둘을 세워서 따르는 누나 부대를 만든 거야. 누나 어쩌세요? 누나 부대 만든 거야. 근데 누나들이 문제 뭐였을 것 같아? 시기 질투가 난 거야. 내가 더 이쁜데? 그래서 실제 죽여. 실제 살인사건 발생한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여자를 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자만큼 예쁜 여자만큼 예쁜 우리 꽃동이들을 세운 거야. 그게 화랑이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화랑도의 코드가 성적 코드가 갑자기 오늘따라 성적 코드를 많이 말하네. 동성애라는 설도 있어.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유명한 향가가 있지. 혹시 중학교나 중학교 아니고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모 죽지랑가라는 걸 들은 적 있어요? 너무한다. 난 더 오래됐는데 안 들. 모 죽지랑가. 뭐 죽지랑을 뭐 사모하는 거야. 이거 남자끼리 할 소리는 아니잖아. 찬 기파랑가도 있어요? 기파랑의 화랑을 뭐 하는 거야? 찬하는 거야. 이거 남자끼리 할 소리는 아니다. 좀 이거 가만 보면 좀 느끼하다. 오케이? 시험에 절대 화랑도 동성애 이런 건 안 나오죠. 아무튼 이렇게 원래 원화제도에 출발했다 화랑도. 근데 난 이게 무슨 성격을 띈다고? 군사 조직이 성격을 띈다고 했지? 난 이거 삼국통일이 되게 중요한 기여를 한다 했잖아. 그래서 정비영 연재 진흥 때야. 활발한 정복섭 할 때 정비되고 거기다 계율도 정해준 유명한 스님도 만났지. 누구? 온강. 기억나? 계율도 정해졌던 왕 모르더라도 온강하나 스님을 그게 세소고개. 오케이? 사군이충 뭐 이거 들어본 적 있죠? 임금을 섬기기를 뭐 충으로 나오고. 오케이? 들어본 적 있지? 맞아. 그게 세소고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됐어요? 아무튼 골프 문제도 봅시다. 자, 골프 문제 언제 정비되기 시작했다고?
법풍. 왠지 알지? 법풍 뒤에 뭐 있어? 율령. 율령을 반포한다는 건 내가 말했잖아. 차별적 신분제가 법제화 되는 거고. 맞지? 그 과정에서 어찌? 귀족 내에서도 차별적 신분제가 법제화 되는 거라고. 그게 바로 뭐야? 골품이라고. 그걸 정치적 설명 뭐라 했니? 그 귀족들이 이제 중앙 귀족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적장들이. 그래서 걔들이 어찌 관직을 나눠 갖는다고. 근데 같은 귀족 아니야. 등급을 나눈다겠지. 모두 정비되고. 그래서 관등 본다겠지. 구별하게죠? 뭐? 그런 공복도 본다니까. 그게 다 법풍학 때 이야기라고. 기억나? 맞아. 법풍 때부터 정비되기 시작해서 7세기가 정비되었던 골품제. 자, 골품제 보면 구성 나와 있죠. 첫 번째 뭐야? 골쪽이 있고. 또 뭐가 있다? 두품족이 있지. 골쪽에는 뭐가 있고요? 우리는 송골과 진골이 있고, 두품족에는 6부터 시작해서 율두품까지. 맞지? 그 총 귀족은 몇 개의 신분제가 있는 거야? 8개의 신분제가 있는 거야. 송골부터 율두품까지 8개. 오케이? 근데 이 육두품을 부르는 표현은 잠깐은 봐두세요. 오케이? 육두품을 부르는 대표적 표현이 뭐가 있다고요? 그럼 이걸 얻기 어렵다. 한자로 쓰면 얻기가 어려운 거야. 그치? 두품 중에도 그래도 육두품이 최고잖아. 그래서 뭐라 한다고요? 등란이라 부른다. 한 번쯤 봐두시고. 표현이야. 기능 잠깐 보시면 정치적으로는 골품제 뭐의 기능을 했다고? 정치적으로 치시면 뭐? 승진의 제약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걸 잠깐 보여준 거야. 잠깐 봐볼까? 골품제 관련된 표 조금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여기서 기능적 의미를 이해하면 돼. 첫 번째, 여러분 이게 신라의 관득표인지 알겠어? 어떻게 보고 알았어? 그렇지. 어이 잘하네. 내가 그렇지. 고구려의 관득은 뭐라고? 형이나 사자란 말이 많고 백제의 관득은 뭐예요? 좌평이나 솔, 덕이란 말 쓰면 백제의 관득명이다. 기억나? 맞지? 신라의 관득명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럼 와 아니 더 있구나. 찬 이 열받겠네. 찬 오케이? 혹은 남아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맞아. 신라의 관득명이다. 잊지 말라겠고요. 오케이? 자 잠깐만. 우리 여기까지 해서 말하는 의미 뭔지 알겠어? 뭐야? 관등에 따라서 골품에 따라서 뭐? 관등에 뭐가 있다야? 상한선이 있다야. 맞아? 진골은 끝까지 관등을 일관되게 오를 수 있지만 육두품 어디까지요? 제6관등밖에 모른다야. 이 위는 오를 수 아무리 능리해서 오를 수 없다야. 5두품도 마찬가지고 상한이 정확히 있다야. 4두품도 상한이 정확히 있다야. 옛날의 문제들이야 뭐 6두품 오를 수 있는 관등의 상한선 몇 관등? 뭐 이딴 식의 문제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다야? 골품에 따라 관등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야. 오케이? 그래서 입을 수 있는 뭐도 있다? 공복에도 제약이 있다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내가 오버해서 가르치면 오케이? 그러면 진골은 오케이? 모든 진골은 2벌찬이었다. 5x야. x지? 진골은 승진의 제약은 없지만 능력에 따라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진골은 어디까지 입을 수 있는 거야? 속하는 관등에 따라서 이걸 입을 수도 있고 이걸 입을 수도 있고 이걸 입을 수도 있고 이걸 입을 수도 있지. 맞아? 그래서 잠깐만. 입을 수 있는 공복의 색은 뭐가 결정하니? 골품이 아니지. 그가 해당된 뭐? 관등에 여기 관등에 해당되면 얘는 얘밖에 못 입는 거야. 여기 관등에 해당되면 이거밖에 못 입는 거잖아. 맞아? 공복의 색을 규정하는 건 뭐? 그가 속한 위치한 관등이다. 잊지 마시고. 오케이? 하나만 설명할게. 말랑 거 쭉 한번 볼까? 그리고 모두 관직도 어째요? 뭐? 제약이 있는 거야. 맞잖아. 여기도 관직에 제약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써 있는 것 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중시령, 오케이? 중시나 이 령까지는 영이 무슨 영부터는 장관직이거든. 중앙부터 장관직. 오를 수 있는 거 어디야? 여기 관등이 해당된 거지. 이 관등이 해당되면 오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건 누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이하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구나. 그래서 관직 생활에도 제약이 존재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 알겠어?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보자. 방이나 섬돌이나 마구간 나와 있지. 이건 사회적 삶이지. 맞아? 진골은 방 크기도 이만큼 되지만 육두품은 방 크기도 적어야 돼. 이해가? 5두품 쓰면 적어야지. 섬돌이 단도 다르고. 맞아? 마구간의 규모도 다른 거야. 이해가? 잠깐만. 여기서 이 표에서 말하고 싶은 말은 뭐니? 골품이 뭘 결정했다?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삶을 다 결정했다는 거야. 이해가? 오를 수 있는 관등에도 제약이 있고. 맞아? 관직도 제약이 있지. 장관직은 절대 오를 수 없고. 봤잖아. 대표적 장관이 중시나 무슨 영이라니까. 여기는 아예 오를 수 없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이해가죠? 그리고 우리 사회적 삶마저도 규제한 게 바로 뭐다? 골품이다. 맞지? 이게 골품이 정치적, 사회적 기능이잖아. 근데 이거에 대한 변화적 움직임이 있었다. 오케이? 잠깐 보시면 우리 송골은 소멸한 거 우리 다 알죠? 송골은 신라 중대 가면서 멸종동물이 됐잖아. 그 진골이 왕이 오르기 시작했잖아. 무열왕 이후부터는. 그리고 3에서 2 일두품은 평민화돼서 골품제에 빠진 거고. 그리고 신라 중대는 전제 왕국의 확립됨에 따라서 맞지? 왕과 정치에 결탁한 일들이 있었지. 그게 바로 뭐라고요? 육두품? 상대적으로 두각을 드러내. 맞지? 그때 가장 유명한 육두품 누구 들었니? 에이, 얘 먼저 들었지. 뭔 소리야. 설총부터 들었지. 강수는 이제 처음 듣는 거고 문 앞에 한번 서기하는 거고. 설총 들었잖아. 얘가 썼던 유명을 뭐 봤어? 황한계 맞잖아. 왕이 누구였어? 아이씨. 중대 가면 이 왕이 얘야 다. 누구야? 신문. 맞지? 정치 잘하고 꽃에 빗대어서 기억나? 맞지? 그리고 강수도 잠깐 본 적이 있었고 외교문 잘 썼다. 그리고 진골은 이렇게 전제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서 오케이? 근데 이 전제 왕권이 결국 어느 나라 추종해 간다고요. 왕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추종해 간다니까. 그 끝판왕에 우리 아는 경덕왕이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한화 정책 쓴다 했잖아. 근데 그게 결국 성공이 실패야. 실패로 쭉 나잖아. 잠깐만. 이때 지금 왕권을 강화해서 계속 중국 따라갈 때 진골이 여기 반발할 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맞지? 근데 진골도 뭘 이야기한다고? 우리 거 이야기해. 중국을 그만 좀 쫓아가라고. 우리 게 좋다고. 신토부리 외치는 게 진골이야, 진골. 오케이? 그 대표적 진골 이름 한번 봐봐. 누구야? 김대문이야. 그럼 김대문이 글이나 책을 썼어. 다 뭐 쓸 것 같아? 중국 거, 우리 거. 우리 거 이야기했어. 우리 게 최고야. 라고 쓸 거야. 난 지금 문학편을 봐. 역사책에 봐. 전부 다 우리 거 최고야. 라고 쓸 거야. 왜냐면 얘가 진골이기 때문이야. 오케이? 나라의 한화 정책에 중국화 정책에 되게 반발하는 이야기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개혁해보자는 움직임도 있었어. 이 잘못된 골품제 개혁해야 한다. 이제 능력으로 가야 한다. 골품으로 가야 한다. 능력 따라가야 한다. 오케이? 대표 기억나? 그게 무슨 제도인데? 맞지? 독서 상품가. 국학에서 졸업시험 본다니까? 많이 있고 공부 많이 했으면 상품으로. 오케이? 덜 읽었으면 중품으로. 아예 공부를 더럽게 안 했으면 하품으로. 3개나 나와서 등록 온다는. 왜 2, 3인지 알지? 얘가 뭔가 찜찜한 게 있었던 애라 했잖아. 신라한테 어째 날치기 왕이라 했지? 왕이를 날치기 했던. 그래서 나 잘할 거야. 개혁. 이게 독서 상품가. 근데 제대로 됐어 안 됐어? 안 된다니까. 맞아? 국학 출신들은 국내판에 별로 대접 못 받는다니까. 그래서 얘들 다 어디 간다고? 유학 나간다니까. 맞아? 그 유학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최치영. 최치영 바친다니까. 개혁해야 한다고. 당나라 유학 갔다 와서. 시무 10여 조. 돼 안 돼? 안 돼. 왕이 너무 유명한 누구야? 우리 진성이야. 저 씨도 안 먹힐 소리야. 오케이? 신라 하늘의 상징한 여왕인지 기억나지? 씨도 안 먹혀. 신라 그래서 망가져가는 거잖아. 오케이? 확인할 수 있어. 이게 신라의 골품제 이야기. 다 됐죠?